강독입니다. 오늘은 욱하는 성질 죽이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지 않나요? 이 욱하는 성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날만 되면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성질 좀 죽이지. 괜히 욱하는 이 성질머리 못 고쳐가지고 돈 날리고 사고치고 나쁜 짓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욕먹게 되고 심지어는 이걸로 인해서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욱하는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욕을 했다거나 심각하게 화를 냈다거나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폭력을 썼다거나 이러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국은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질머리 잘못 고쳐가지고 욱하는 성질 못 고쳐가지고 회사에서 결국은 잘리게 됩니다. 술 먹고 어느 순간 욱하는 성질 통제 못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욱하는 성질을 못 다스리게 되면 내 삶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 욱하는 성질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욱하는 이 분노, 이 성질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 삶의 어떤 그 수많은 기억이나 감정, 즉 이 무의식의 표출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고정화되어 버렸어요. 최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욕을 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고 물건을 집어 던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어떤 무의식으로 인해서 이 욱하는 성질을 못 다스리는 거다. 그냥 단지 내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그런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쌓인 내 성질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를 통제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 성질대로 욱하는 성질 내 마음대로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망가지게 되면 결국은 평생 우리는 벌을 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욱하는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물론 이건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읽거나 들었을 겁니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첫 번째, 내가 화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라.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 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다 내놓고 나서 욱하는 성질머리를 내 마음대로 다 던져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지금 욱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 알아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화가 나고 있다. 욱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알아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화를 내고 말을 하고 상대방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깐 전화를 끊든지 잠깐 밖에를 나가든지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내가 지금 감정 통제가 안 되니까 좀 밖에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1에서 10까지 천천히, 아니면 지금 있는 앞에서도 그냥 순간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지금 호흡이 안 되고 욱하니까 조금 호흡 좀 가다듬을 테니까 좀 시간 좀 주라,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잠깐 가서 마음을 안정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1에서 10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워 내려가면 도움이 됩니다. 막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욱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내 마음은 차분해진다. 내가 순간 이 분노라는 화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릴 뻔했구나.
아, 좀 전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화나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신경질적이었구나라고 다시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욱하는 거를 제가 설명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잠깐 1에서 10까지를 딱 세기만 해도 마음이 금세 차분해지지 않나요? 이것만 해도 한 절반 정도의 욱하는 성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욕하고 화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대를 최소한 두드러 패는 그런 나쁜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하고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내가 1에서 10까지 세는데도 아직 장담할 수 없다. 그래도 이웃하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상황을 당장 피하자. 지금 당장 이걸 꼭 안 하면 뭐 안 될 만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 1분 1초 이걸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면 지금 당장 자리를 피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차분하게 하나, 둘, 셋, 100까지 숫자를 천천히 세워 내려가면서 아니면 만보를 거리면서 1에서부터 만까지 천천히 세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걷기 명상을 하고 나면 이 분노의 게이지는 확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잘 활용을 해도 이 100까지 올라갔던 분노의 게이지, 이욱하는 성질이 최소 5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욱하는 성질을 죽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인생 멘토라는 법륜스님의 저도 유튜브 강의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법륜스님의 강의는 그러잖아요. 제가 욱하는 성질 스님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스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 철물점에 가서 전기 충격기를 사라. 그리고 당신이 욱할 때마다 전기 충격기로 당신의 몸을 찢어라. 그러면 깜짝 놀랄 거다. 몸서리 칠 정도로 몸이 아플 것이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다 보면 감히 당신의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법륜스님 말씀하신 이 충격요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욱하는 성질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다스리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무의식의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에 상승한 이만한 더 큰 고통, 자극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정도 오면 이거를 막으려면 여기에서 이 정도 해야지 막아지는 거예요. 힘이 똑같아야지 이렇게 막아진다라는 거죠. 이욱하는 이 어떤 성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줄기 파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한 상응한 것을 맞닥뜨려야만 이게 멈춰지게 된다. 그래서 법륜스님은 전기 충격기와 같을 정도의 어떤 충격을 줘야만이 이욱하는 성질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리적으로 이에 상응할 만한 대가, 고통을 치러야만이 이 무의식의 욱하는 성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파블로프의 개실험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파블로프의 개실험은 단순합니다. 이 개에게 처음에는 이제 먹이를 줘요. 그러면 개는 어떻게 할까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먹이를 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이를 먹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에요. 개에게 먹이를 주니까 개가 침을 흘리구나. 그게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은 어떤 거냐면 먹이를 다시 이제 개한테 주니까 개가 침을 흘리고 오잖아요. 그때 종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먹이를 먹으러 오면서 또 침을 흘려요. 그래서 개는 두 번째 이때 최면에 걸려요. 아, 종소리가 나면 주인이 먹이를 준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뇌의 어떤 이 본능, 무의식, 이 뇌에는, 이 생각에는, 이 개의 어떤 세포에는 종소리가 나는 것은 먹이를 주는 거구나라고 이미 이제 각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실험을 하게 돼요. 이제는 먹이를 주지 않아요. 먹이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치게 돼요. 그랬을 때 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종소리 따라 먹이를 먹으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먹이가 있었을 때, 아, 먹이가 있구나, 음식이 있구나 했을 때 침을 흘리는 게 사실인데, 결국은 두 번째, 먹이를 주면서 종을 쳐버리니까 걔의 걔는 아, 종소리가 나면 먹이를 주는 거구나라고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종만 치고 먹이를 안 줬는데도 걔는 쫄랑쫄랑 와가지고 먹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 주인한테도 속았구나 갔는데 다시 또 몇 시간 있다가 주인이 종을 치니까 아, 먹이를 주려고 하고 또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종을 치니까 또 먹인 줄 알고 계속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두 번째 실험에서 이미 최면에 걸려버린 게 강력한 최면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욱하는 성질도 이 개에게 걸린 이 최면, 쇠뇌처럼 누가 조금만 말만 해도, 조금만 나를 무시해도, 조금만 내 말을 안 들어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욱하는 성질이 이제 올라오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최면에 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실험을 이 개에게 제가 한다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개는 종만 쳐도 지금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 더 이상 종을 쳐도 먹이인 줄 착각하면서 먹으러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개가 침을 흘리면서 나한테 왔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전기 충격기로 개한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럼 걔는 어떻게 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전기충격이 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라면, 그래서 종을 쳤을 때 걔가 이제 먹이를 먹으러 왔는데 전기 충격이 돼버리니까 걔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걔는 도망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2시간 있다가 다시 종을 치니까 걔가 그래, 맞다, 또 어느수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먹이 주려고 하고 있구나,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또 왔는데 그때 전기 충격이 또 돼버려요. 그럼 걔는 또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는 종소리 이코르, 아, 먹이구나, 아, 좋아, 이게 됐는데 어느 순간 전기 충격기를 몇 번 돼버리니까 종소리 이코르, 전기 충격기, 아, 싫어, 아, 무서워, 이 무의식이 이제 깨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세뇌된 게 깨져버리면서 더 이상 이제 종을 쳤을 때 걔는 아, 좋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요. 종소리 싫어, 난 종소리가 너무 싫어, 종소리 무서워. 왜냐하면 종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또 전기 충격기가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종소리를 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개는 나중에는 이 종소리에 결국은 좋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착안해서 법륜스님 말씀처럼 이 욱하는 성질, 욱하지 않아도 되는데 혼자 사실은 밀쳐 날뛰는 것과 똑같잖아요. 욱하지 않아야 되는데 혼자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때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짜증낼 상황이 아닌데 막 짜증내고 있는 거잖아요. 걔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실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세 번째네요. 예. 그러니까 종소리에 음식을 주지도 않았는데 종소리만 한다고 해서 먹이인 양 착각하면서 오는 것과 짜증날 상황도 아니고 화낼 상황도 아니고 욱할 상황도 아닌데 혼자 욱하고 있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륜스님 말씀이 이렇게 욱하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기를 줘버리면 이 욱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고통을 받게 된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욱하는 것이 올라오려다가 서서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욱하는 성질에 반응하지 않도록 이 파블로프의 이 개가 더 이상 종소리에 침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에 상응할 만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이렇게 이 힘이 같이 맞닥뜨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면 엄청나게 고통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술, 담배를 끊게 돼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독한 마음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만큼 어떤 고통이 수반돼야만이 이 어떤 무의식의 중독으로부터, 최면으로부터, 세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욱하는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철무제를 사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건강하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나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 욱하는 성질, 분노 조절 장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욱하는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을 사실은 걸었습니다. 그만큼 2시간씩 걸을 때 엄청나게 땀도 흘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몸소 실천을 해보니까 이만한 대가를 치르니까 이 욱하는 것을 서서히 통제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욱하니까 이거에 따른 벌을 2시간 걷기를 시켜준 거예요. 그럼 저는 본능적으로 벌 받고 싶을까요? 벌 받기 싫을까요? 벌 받기 싫어요. 그런데 걷는 건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이욱한 게 나쁜 거다라는 게 서서히 기억이 되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서서히 저의 뇌에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대가, 고통을 치르게 해주라, 땀을 흘리게 해주라.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욱하는 성질을 내가 못 다스릴 때 만약 교회나 성당을 다니신다면 욱하는 성질이 확 올라왔을 때 빨리 벌을 줘야 돼요. 어떤 벌을 줄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떠시나요? 여러분이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이 욱하는 성질을, 이 무의식의 세뇌를 내가 또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벌을 주면 좋을까요? 이 개에게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는 것처럼 내가 음식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나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한 끼 아니면 2끼 밥을 못 먹게 해주는 거예요. 금식을 시켜버리는 거. 그러면 2끼 하루를 밥을 못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다음날 이 욱하는 게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욱했다가는 내가 하루 동안 또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엄청난 고통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욱하는 것을 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절에 다니신다라면, 종교가 불교시라면 욱하는 게 올라왔을 때 벌을 줘야 돼요. 어떤 벌을 줘야 될까요? 그 즉시 108배 절을 해버립니다. 108배 절을 그 즉시 해버리니까 엄청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잖아요. 몸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기 때문에 이 욱하는 성질이라는 이 까르마, 이 습관을 비로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로 해야만이 이 욱하는 성질을 고치지 단지 생각이나 마음으로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 파블로프의 개는 결국은 종만 치면 계속 먹이인 양 착각하고 올 거예요.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왜냐하면 이 한 번 종소리 이코르 먹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로 갖다 대지 않는 이상 결국은 주인이 땡땡 하면 먹이 주세요 또 와요. 또 속아가지고 다음날 또 와요. 한 달 후에 또 와요. 계속 평생 이 종소리가 먹이를 주는 거냐 착각하면서 최면에 걸려서 살아가게 된다. 우리 또한 이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화낼 일이 아닌데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유 없이 흥분하고 욕하고 사고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전기 충격기와 같은 그에 상응한 벌을 나에게 주어라, 고통을 주어라, 자기를 학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무의식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면 이 욱하는 성질도 결국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강의가 끝나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재능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